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뭐부터 보라 그랬다? 네, 솔밸브 잘하고 있어. 자, 편솔, 그 다음에 여긴 양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봐야 될 건 실린더가 전진 상태이냐 후진 상태이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전진이냐 후진이냐 좀 꼭 보셔야 됩니다. 둘 다 후진 상태로 돼 있어요. A 실린더 후진 상태, B 실린더 후진 상태로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변형환경선도를 그릴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14개의 문제를 공합을 하는데 절대로 B 실린더가 먼저 움직인 게 없어요. A 실린더가 무조건 먼저 움직여. 됐죠? 네. 지금까지는 그래. 25년도 설거전 산업기사라는 문제로 바뀌면 이게 B 실린더가 먼저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24년도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그거는 전부 다 A 실린더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진 상태였으면 후진을 먼저 할 거고, 후진 상태였으면 전진을 먼저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건 실제로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14개 문제가 다 똑같이 뭐 한다? A 실린더가 먼저 움직인다. 어떻게? 현재 상태와 반대로 먼저 움직인다 라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네. 그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제대로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로 해야 돼? 자, 양솔이 두 개 다 있을 경우에만 뭘 쓸 수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 분석법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지, 그지? 네. 지금은 편솔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알려줬어요? 리미트 스위치 분석법을 알려줬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뭐? 이 줄은 보지 말고, 그지? 이 줄은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보라 했잖아, 그지? 네. 여기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LS2가 걸리네. 그럼 뭐야? A 전진의 결과물이야. A 실린더 전진의 결과물이 여기 있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뭐 했다? LS1이 있네. 이건 뭐야? A 후진의 결과물이네. 그지? 네. 그 다음에 결과는 또 보면 뭐다? B 전진의 결과물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건 B가 후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 이 세 개만 봐서 마지막은 그냥 알아서 그린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A 실린더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행하게 그려야 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B 실린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할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회로도를 볼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보느냐? 24V에 걸려 있는 비접점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회로도가 붙어 있는 걸 보라는 거야. 선이 붙어 있는 걸 보라는 거야, 먼저. 됐죠? 그럼 찾아봅시다. 이거 열려 있죠? 여기도 열려 있죠, 그죠? 여기도 열려 있죠? 여기도 열려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닫혀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야. 됐죠? 여기서 보면 쭉 내려왔는데, 아, K2가 열려 있네. 그죠? 그러면 뭐다? 얘는 닫혀 있으나 얘는 뭐다? 이미 쪼개져 있어. 그지? 그래서 전기가 흘러내리지 않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뭐야? LS4도 보면 열려 있어. 다 열려 있어. 그러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자, 아,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내가 이걸 안 했거든. 회로 분석을 안 했거든. 1번을 다시 돌아가 보자 이거야.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1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회로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를 그때 우리가 다른 거 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1번에 회로 분석을 안 해드렸어. 자, 보시면 이거 뭐 있다? 여기는 둘 다 양솔로 돼 있어요. 그죠? 네.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회로도를 한번 보세요. 24V에 쭉 걸려 있는 거 중에서 자, 열렸고 닫혔어.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전기를 흘린다는 얘기죠. 끊어주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켜져 있는 거야. 얘가 전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됐죠? 네.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돼? 얘가 지금 현재 전기를 받고 있으니까 얘와 관련된 애는 다 뭐 한다? 이미 동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릴레이 코일이 켜지면 뭐가 된다?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 중에서 열려 있는 건 닫히고 닫혀 있는 건 열린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뭐야? K5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K5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K5를 다 찾아야 돼.
자 그럼 어디 있어요? K5 있어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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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어요. K5의 A접이라고 있어요. 그럼 뭐 했다? 여기 붙었다는 거야. 여기도 전기 들어왔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4가 켜져요. 자 Y4는 뭘 한다? B 실린더의 리셋을 시킨다고. B 실린더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든다고. 얘가 켜지면 어떻게 된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됐어요?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원래 이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동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지? 얘가 그냥 리셋 돼 있는 거 계속 전기 줘서 계속 리셋을 시키든 말든 뭔 상관 있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읽었으니까 뭐해라? 이제 제대로 움직여 보자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PB1 스위치를 눌러보는 것밖에 없어요. 버튼 스위치 하나를 눌러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됐죠? 네. 버튼 스위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스위치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회로도가 열려있던 게 닫혔죠, 그죠? 네. 잡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LS3는 이미 눌려 있어요. 맞잖아, 그림상 눌려 있잖아, 그지? 근데 꽂을 때는 뭘로 꽂아라? A 접점으로 꽂으라고 했어, 이건. 그지? 반대로 꽂으랬어. 화살표가 있으니까. 내려왔어요. 또 닫혀 있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닫혀 있어, 그지? K5만 아니면 돼, 지금. K1이 켜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차례대로 이제 켜졌어요. 그러면 K1이 여기를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PB1 스위치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얘가 누르고 있으면서 전기를 주는 거야. 자, 이런 형태의 회로들을 뭐라 그러냐?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회로를 자기유지, 즉 K1의 릴레이 코일에 K1의 A 접점을 이용해서 전기를 계속 줄 수 있도록 만든 자석의 기운을 유지하는 회로라고 해서 자기유지라고 그러는 거야. 셀프가 아니야. 나 혼자서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자석의 기운을 유지하는 회로라고 해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석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릴레이 코일은 자석처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그지? 자석이 당기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 있다가 자석이 풀리면 이렇게 가서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맞죠? 네, 그렇게 기억했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1이 켜졌다. 그래서 계속 K1이 켜진 상태로 있다.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라? K1의 A 접점을 여기 와서 이제 눌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Y1이 켜졌어요. 지금 현재 켜져 있는 릴레이는 그러니까 솔레노이는 Y4와 Y1이에요. 얘가 서로 동작하는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네. Y1과 Y2는 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Y1과 4가 따로 있는 애인데 그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한다? A 실린더는 전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나요? 네. 자, 이렇게까지 회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릴레이 1번을 켜서 Y1을 켜서 결국은 A가 전진했구나 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뭐였다? 눌러졌으니까 뭐 한다? 이제는 A가 전진을 완료했으니까 누구를 만났다? LS2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LS2를 만났으면 결과는 뭐가 된다? K2를 켜요. 그죠? 똑같은 방법을 또 가는 거야. K2가 켜졌으니까 당연히 K2에 A 접점 붙어서 K3를 당연히 켜버릴 거야. 2, 3를 동시에 켜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3는 여기서 그러면 얘를 켜주는 거야. 그죠? 얘를 켜주는 거예요. 뭐 상관 있나? 얘 아직도 뭐 눌러지지도 않았는데 뭔 상관 있어? 아무 상관 없어. 그지? 그럼 여기 그냥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자, 다음에 뭐야? 여기서 K3를 눌러줬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Y3가 동작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해? 4가 켜져 있잖아, 아직도. 그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떻게 되냐? A가 전진을 완료했어요. LS1은 붙어 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벌써.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가 있는데 네. 눌려있던 게 풀려버리지.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B 실린더도 전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차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전진하지? 아니야, 이거는 A 실린더 전진하면서 이미 K5가 꺼졌어. 그러니까 얘가 꺼지면 얘도 꺼지니까 동시에 뭐 한다? 얘 꺼지면서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면 K3 켜지면서 뭘 했냐? K1도 꺼버렸어. K1도 이렇게 해서 B접점이니까 딱 찢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얘도 꺼버렸어. 그럼 여기도 떨어졌어요. K1 릴레이 코일도 떨어졌어요. 지금 얘만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교수님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 있는데 전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1번 문제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1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이 문제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1번 제일 어려워. 1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기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들어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얘에는 뭐가 안 들어있다? 솔 안쪽에 스프링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 내가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얘는 처음에 시작하면 뭘 해줘라? 리셋을 해줘라. 항상 오른쪽을 눌러줘라 그랬지. 그죠? 항상 공합을 켜놓고 오른쪽을 눌러서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전기 꺼버려도 뭐야? 한번 갔던 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요? 네. 한번 갔던 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5.2에 즉 공합 5.2에 가지고 있는 양솔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뭐라 하냐?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방향 제어를 했던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메모리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설고전 산업계사 시험 칠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해됐죠? 예. 양솔에 뭘 안 넣는다? 스프링처럼 기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안 만들어 놓으면 뭔 기능이 생긴다? 메모리 기능이 생긴다는 거야. 됐어요? 예, 자기 위치를 기억하고 방향 제어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효과가 난다. 이걸 메모리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기 방향 제어했던 걸 기억한다. 이걸 메모리 기능이라 한다. 이거야. 내가 지금 8번 정도 얘기했지, 그지? 왜 그런 줄 알아? 정말 중요하거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안 들은 사람은 이해를, 그냥 외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한다? 문제 없이 뭐랬다? A, B 실린더가 다 전진을 했다는 거야. K3까지 분석을 했어요. 그죠? 자, B 실린더 전진의 결과는 뭐다? LS4를 누르는 거다가 되겠지. 됐죠? 그럼 K3는 아직 켜져 있으니까, 그지? K3 닫혀 있고 전기 흘러서 K4를 켰어요. K4도 마찬가지로 뭐야?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 위에 붙어 있는 K4에 A접을 걸어서 뭐 한다? 자기 유지를 한다.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K4를 앞에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여기를 켰어요. 뭐 해야 돼? Y2야. 그지? 근데 Y1은 이미 꺼졌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뭐 한다? 후진 잘 하는 거지. A 실린더 후진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돌아왔으니까 LS1 다시 눌러줬겠지. 그지? 그럼 K5가 켜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K5가 켜졌어요 가는데 지금 뭐야? A 실린더 후진의 결과로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났어. 뭐? 얘 끊어져 버렸어. 맞잖아. LS1은 지금 눌러 있는데 LS2는 떨어졌잖아. 그지? 얘 떨어지면 K2 떨어지고 K2 여기 열리고 그 다음에 K3도 꺼지지. 그럼 여기도 끊어지지. 그럼 뭐야? 얘 후진 하나, A 실린더 하나 후진 결과로 얘가 좌라락 꺼졌어. 그냥 2, 3, 4가 좌라락 꺼졌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켜져 있는 거 없어. K5만 동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K5 켜져 있고 Y4만 계속 켜져 있는 형상으로 원래대로 원복을 하는 거야. 복귀를 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왜냐?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답안을 지를 주고 이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잘 동작해요. 근데 만약에 설부전 산업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정평가형 설부전 기사라든지 하게 되면 뭘 주느냐? 설부전 산업기사는 아예 도면이 없어요. 자기가 회로도를 만들어야 돼. 이해하고 만들어내야 돼. 내가.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부전 기사는 뭐 하냐? 여기에 갑자기 이걸 지워버려. 갑자기 이것도 지워버려. 이거 어떻게 하게? 그거 수정하라 그런다고. 그게 설부전 기사야. 과정평가형이든 그냥 검정형이든 기사는 뭐란다? 이거 내렸는데 거기다 함정을 파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수정 안 하면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떼버려도 안 동작하지. 그지 않나? 여기서 이거 K4가 아니라 K2로 바꿔놓으면 얘 동작 안 하지. 제대로 안 하지. 그잖아.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설부전 기사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네. 문제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뭘 또 가르쳐 줄 거냐면 설부전 산업기사 준비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회로도를 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만약에 내가 이거 다 못 찾겠다면 뭐 하면 돼? 그냥 릴레이 개수 맞춰가지고 새로 짜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짜버릴 수도 있어.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새로 짜버리면 돼. 그거 틀린 게 아니거든. 릴레이 수의 증감만 안 하면 그냥 답이에요. 됐죠? 증가와 감소가 없으면 릴레이 처음에 기본을 할 때는 릴레이 숫자의 증감이 없이 그냥 써내기만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돼. 정해진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됐죠? 차례차례 배워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당연히 못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까지 못하는 게 정상이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1번 분석이 끝났으니까 2번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분석 해보겠습니다. 유압은 분석 안 해줄 거야. 그냥 공합만 분석할 거야. 왜냐면 회로도가 길지 않기 때문에 유압 회로도 분석해봤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공합 회로도만 분석할 거예요. 됐죠? 네. 자, 공합 회로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짜라 그럴 때 하나의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2가지 방법 원래 가르쳐주거든요. 물론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 아닌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한데 얘도 결과가 좋아요. 잘 나와요.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냐면 2번이 여기 있어, 3번은 여기 있어, 4번은 여기 있고 제일 앞에 있던 1번은 여기 가서 비적을 다 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번 켰다가 2번 켜면 1번 죽어버리는 거야. 다음에 2번 켰다가 3번이 켜지면 3번이 바로 얘를 죽여버리는 거야.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거야. 다음에 여기서 3번이 켜지면 3번이 켜졌다가 다음에 4번이 켜지잖아요? 그럼 얘를 딱 죽여버려. 됐어요? 차례차례 그냥 앞에 있는 애를 다 배내면서 얘를 마지막에 얘를 켜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 LS4가 눌러졌다가 떨어져도 자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꺼지죠. 근데 끄는 방법이 뭐야? K1 켜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월드컵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죠, 그죠? 예. 그때 되면 우리 뭐야, 응원하다가 파워타기 응원하잖아.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맞잖아. 파워타기 응원하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C석에서 손 들고 있는데 갑자기 E석에서 손을 들면 애매해지잖아. 양파도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별로 올리잖아, 그지? 하나 올리면 나머지는 이제 뭐야, 이쪽에서 일어날 때는 얘가 내려앉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계속, 그지? 옆으로 가잖아. 그래서 제가 이 회로도의 별명을 뭐라 하냐? 파도타기 회로라고 불러요. 특징적인 형상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 파도타기 회로의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조금 변형한 파도타기라면, 확실하게 파도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여기다 A접으로 걸어야 돼, 원래. 얘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땐 얘 동작하지 말라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이거 외우는 거야,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모르면 나 이거 제대로 못 고치겠어 하면 뭐래라? 내가 짜버리면 된다니까? 그잖아. 그때 여기서 A접을 걸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걸어놨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접을 K1, K2, K3가 다 들어가게 만들면 파도타기의 원형이 돼요. 원래 모양이 된다고. 됐죠? 근데 얘는 이거 없어도 제대로 동작하니까 이거 지우자, 요거도 제대로 동작하니까 이거 지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한다. 됐죠? 이 회로의 좋은 점 뭐냐면 앞에 부분은 할 일이 많은데 뒷부분은 뭐가 된다? 바로 K1, K3, K4 이렇게 A접 하나로 쭉쭉쭉쭉 뭐라 합니다? 바로 여기 뭐야, 솔레노이드에다가 바로 전기를 줄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앞부분을 외울 게 많지, 그지? 앞부분에 외울 게 많지.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저기에 저게 들어가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 부분만 싹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있는 리미트 스위치는 움직이는 순서대로 놓으면 되잖아. 차례대로 놓으면 되잖아. 그지? 만날 순서대로 그대로 놓으면 되잖아, 그지? 리미트 스위치 분석법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있는 거 차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차례대로 하나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왜 되냐? 왜 돼? 아니, 얘는 각각 끊어 먹는 다음에 얘 동작할 때는 다른 게 안 켜져 있어. 얘 동작할 때는 다른 게 안 켜져 있어. 또 얘 동작할 때는 다른 게 안 켜져 있어. 그렇게 다 앞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파도타기 회로라는 거지. 단 문제는 뭐냐? 여기서 단 문제는 뭐냐? 혹시라도 편소를 쓰게 되면, 편소는 전기 안 켜놓으면 뒤로 후진하거든요.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켜놔야지 전진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가
상당히 나네. 편소리 들어오면 얘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양소리일 때는 너무 좋지 이건. 양소리일 때는 그냥 각각 꺼버리고 각각 움직이게 해. 어차피 얘는 메모리 기능이 있으니까 가면 돌아올 거고 갔다가 돌아올 거고 전기 줄 때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파워타기 회로입니다. 실제 원래 이름은 뭐냐? 내가 붙여놓은 파워타기라는 별명 말고 원래 이름은 뭐냐? 얘가 바로 상호 인터록이에요. 얘가 켜져 있을 땐 얘를 죽여버린다라는 거거든. 그게 인터록이야. 하나만 동작하게 만들어준 게 인터록이에요. 됐어요? 이걸 인터록 회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기 앞에는 외우기가 좀 쉬운데 뒤쪽에 동작 라인을 조금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회로를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차례차례 탁탁탁탁 스택을 쌓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켜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이게 뭐지? 도미노 회로 같잖아. 도미노가 쭉 잘 쌓았다가 마지막에 톡 건드리면 쫙 무너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별명을 도미노 회로라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형태 두 가지만 잘 외워놓으면 뭐든 대응할 수 있다. 됐어요? 두 가지만 잘 외우면, 그 회로 형태를 두 가지 형태만 잘 외워놓으면 뭐든 다 내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 말고 지금 3번 문제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어려운 회로가 좀 있긴 있어요. 막 이래저래 막 꼬이고 막 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캐스케이드 회로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해라? 그냥 솔 분석법으로 그냥 결과 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런 거는. 됐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거지. 됐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설명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왜냐면 동영상을 끊어가야지,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VMT를 할 거잖아, 그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됐죠?